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이라 불리는 이 물줄기는 수천 년 동안 쉼 없이 흘러왔습니다. 강물은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띠었습니다. 봄에는 연초록 버드나무가 물가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여름에는 짙푸른 하늘이 수면에 반사되었습니다. 가을이면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겨울에는 얼음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권력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요람이었으며 수많은 꿈들이 싹튼 터전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는 2000년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주 먼 옛날, 삼국시대라 불리던 시절입니다. 세계 왕국이 한반도에서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세 나라는 모두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온조왕이었습니다. 주몽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이 강을 보았습니다. 강물은 넓고 깊었습니다. 물길은 바다로 이어졌고 사방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조왕은 알았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세우면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백제가 한강유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였습니다. 왕궁이 세워졌고 성벽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강을 통해 중국과 교역했고 남쪽 바다로 나가 일본과도 왕래했습니다. 백제는 500년 동안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로는 붉은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봄날 오후 왕과 신하들은 그곳에 앉아 시를 읊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면 버드나무 가지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야심이 컸습니다. 그의 눈은 남쪽을 향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고구려의 군대가 남아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성벽 위에 섰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끝없는 군대가 펼쳐졌습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강했습니다. 백제의 왕궁은 무너졌고 계로왕은 사로잡혔습니다. 한강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고구려는 이곳을 남평양이라 불렀습니다. 북쪽의 평양과 남쪽의 평양, 두 개의 중심지를 가진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한강 유역에는 고구려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헤엄쳤고 새들은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라였습니다. 진흥왕이라는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신라는 반도의 동남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교역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백제나 고구려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진흥왕은
결심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라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북진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후퇴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다시 주인이 바뀌는 듯했습니다. 백제는 기뻤습니다. 500년 전에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을 백제와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라군이 한강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백제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라는 한강 하구에 새로운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신라의 배들이 황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직항로가 열렸습니다. 당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신라는 강해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지만 왕들은 한강 유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남경이라 불렀습니다. 남쪽의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고려의 왕들은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산의 형세와 물의 흐름을 보고 길지를 찾았습니다. 한강 북쪽의 땅은 특별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도 작은 산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배산 임수의 터전이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이곳에 별궁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개성에서 내려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궁궐 뒤편의 산에는 소나무가 울창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솔잎 사이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왕은 처마 끝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이 왕조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시간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고려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외구의 침입이 잦아졌습니다. 왕실은 분열되었고 신하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성계라는 무장이 등장했습니다. 1394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성의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양이었습니다. 한강 북쪽의 그 오래된 땅 말입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성에는 고려의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왕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옛 신하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산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풍나무는 붉게 타올랐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빛났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곁에는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유교 사상에 깊이 통달했고 건축과 도시 설계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성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도읍을 세워야 하겠는가? 정도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도읍 또한 유교의 이상을 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습니다. 석양빛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남산이 완만하게 이어졌습니다. 동쪽에는 낙산이, 서쪽에는 인왕산이 자리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산이 기운을 모으고 물이 기운을 흐르게 합니다. 이곳은 하늘이 내린 명당입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교 경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붓을 움직였습니다. 먹의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제일 먼저 궁궐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북악산 남쪽 기션이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에 경복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은 시경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큰 복을 누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궁궐의 왼쪽에는 종묘를 지었습니다.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묘의 지붕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조상의 영혼에게 닿는다고 믿었습니다. 궁궐의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만들었습니다.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봄과 가을. 왕은 이곳에 나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도성에는 4개의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도내이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이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 의, 예, 질, 유교의 4가지 덕목이었습니다. 도성의 중심에는 종각을 세웠습니다. 보신각이라 불렸습니다. 큰 종이 그곳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이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28번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도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면 성문이 닫혔습니다.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길은 반듯했습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길이 뻗어나갔습니다. 작은 골목들이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종로에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궁궐 공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왔고 돌을 다듬었습니다. 기와를 구웠고 단청을 그렸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일했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마침내 경복궁이 완성되었습니다. 근정전이라는 정전이 우뚝 섰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뜻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지붕에는 용조각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잡상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큰 마당에는 박석이 깔렸습니다. 신하들이 줄을 지어 서는 곳이었습니다. 품계에 따라 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회가 열리는 날이면 수백 명의 신하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단 관복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연못도 있었습니다. 경회루라는 누각이 연못 위에 세워졌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외국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춤이 펼쳐졌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궁궐 뒤편에는 후원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쉬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정자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움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한양은 이제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유교의 이상이 돌과 나무로 구현된 도시였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거리, 모든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에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멀리서 보면 궁궐 전체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고 등불들이 땅 위에서 빛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도읍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장인들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년이 흐른 뒤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1592년 봄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 대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선이었고 그 너머 중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탓이었습니다. 무기는 녹슬어 있었고 군사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왕은 선조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하들과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왕과 왕족들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레에 짐을 실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양반과 노비 사이의 격차,
무거운 세금, 부패한 관리들,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장애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수만 장의 문서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불은 번져나갔습니다. 경복궁도 타올랐습니다. 200년 동안 서 있던 궁궐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근정전의 기둥이 타들어갔습니다. 단청이 그려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기와가 깨지며 떨어졌습니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재와 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궁궐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실망했습니다. 빼앗을 재물도 없었고 잡을 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한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성의 성벽은 무너졌고 집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싸웠습니다. 그의 거북선은 적선을 무찔렀습니다.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은 물러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폐허였습니다. 경복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돌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터는 황량했습니다. 여우와 토끼가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왕실은 다른 궁궐로 옮겼습니다.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보다 작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후원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정원이었습니다. 연못이 있었고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복궁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270년 동안 경복궁은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가게를 열었습니다.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도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18세기가 되었습니다. 영조와 정조라는 두 명의 현명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특히 정조는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한강가의 마포에 큰 시장이 생겼습니다.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물건이 모여들었습니다. 쌀, 소금, 생선, 옷감, 도자기, 온갖 물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성 안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전 상인들만 장사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난전이라 불리는 작은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도시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음식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주막이 생겼습니다. 음식점이 늘어났습니다. 막걸리 파는 집, 국밥 파는 집, 떡 파는 집, 거리마다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고소한 전 굽는 냄새, 달콤한 엿고는 냄새. 저녁이 되면 거리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랫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양은 더 이상 양반들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평민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북촌에는 여전히 양반들이 살았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차분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품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반면 남촌과 서촌은 서민들의 구역이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습니다. 정겨운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양은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유교의 엄격한 질서 속에서도 서민들의 생활력이 넘쳐났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희망과 좌절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신각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도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기선이 바다를 건너왔고 새로운 사상들이 전해졌습니다. 한양도 서서히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컸습니다.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1897년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한양은 이제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처음 전등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불을 켜는데 성냥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켜졌습니다.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든 길을 따라 달리는 수레였습니다.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였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성을 가로질렀습니다. 덕수궁에 서양식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석조전이라 불렸습니다. 돌로 지은 전각이었습니다. 한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기둥이 있었고 둥근 돔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화려했습니다. 궁궐 안에 서양과 동양이 공존했습니다.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음료였습니다. 검고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종 황제도 커피를 즐겼습니다. 정관원이라는 정자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종이 위에 남는다는 것이 신비로웠습니다. 학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양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배웠습니다. 여학교도 생겼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이라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집요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강해진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조선은 그들에게 발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촌 일대에 그들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1910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한양은 이제 경성이라 불렸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습니다.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에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던 경복궁을 고종이 다시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무너뜨려졌습니다. 근정전 앞에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궁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경궁은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창경원이라 이름을 바꾸고 동물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신성했던 궁궐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어를 써야 했습니다. 조선어를 쓰면 벌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체성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걸었습니다. 학생들도, 상인들도, 승려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래도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간의 긴 밤이었습니다. 경성은 변해갔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본정통, 명치점 같은 일본식 거리가 생겼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화려했습니다. 그래도 조선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종로에는 여전히 조선인들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었고 한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조선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문화는 억압받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남산에는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했습니다. 정신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경성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띠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왔고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자연은 정치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강가에 나와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워질까 꿈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희망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194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깨어났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도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숨겨두었던 깃발이었습니다. 낡고 발에 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다른 체제가 들어섰고 남쪽에는 또 다른 체제가 세워졌습니다. 38선이라는 선이 한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950년 여름이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노인들은 지게에 짐을 졌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군대가 폭파한 것이었습니다.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 남겨졌습니다. 슬픔이 강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경복궁도 창덕궁도 종로의 거리도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1953년 마침내 전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은 없었습니다. 휴전이었습니다. 총소리는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치웠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겨울이 추웠지만 견뎠습니다. 판잣집이 산비탈에 들어섰습니다. 남산 기슭, 북악산 자락, 어디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탄불을 피워 추위를 이겼습니다. 연탄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베이비붐이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부족했습니다. 한 교실에 70명씩 앉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시는 북쪽으로만 자랄 수 없었습니다. 산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남쪽 말입니다. 70년대가 되었습니다. 한남대교가 놓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밭이었던 곳에 길이 나고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은 변두리였습니다. 시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같은 명문 학교들이 이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넓은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로수가 심어졌습니다.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은 새로운 서울이 되었습니다. 한강에는 고수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탔고 조깅을 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더 이상 슬픔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강이 되었습니다. 80년대 서울은 더욱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습니다. 지하철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을 보았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도시, 기적을 만든 도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해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은 계속 변했습니다. 1995년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경복궁을 가리고 있던 그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묻혀있던 개천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북촌의 한옥들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숨쉬었습니다. 경복궁 옆에는 현대적인 미술관이 섰고 인사동에는 전통찻집과 현대적인 갤러리가 공존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남에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면 그 건물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빛의 숲이었습니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다녔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물줄기를 뿜어 올렸습니다. 무지개 빛깔이 강물에 반사되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고 버스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쉽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보입니다. 낮에는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보이고 밤에는 별처럼 빛나는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물 위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왕들의 시대, 전쟁의 시대, 재건의 시대, 번영의 시대, 모든 시간이 이 강물에 새겨졌습니다. 서울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숨을 쉬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파하고, 기쁨이 있으면 웃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를 것이고 이 도시는 여전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2000년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강물 소리를 들어보세요. 출렁이는 파도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소리, 먼 옛날 종소리가 들립니다. 편안히 쉬세요. 서울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 한강의 꿈, 서울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안녕히 주무세요.